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그렇게 큰 힘을 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매년 봄이 되면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 학회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 14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암학회 개최 소식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슈 브리핑입니다. 올해 미국 암학회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미국의 암학회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데요. 임상 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와는 달리 미국의 암학회는 초기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새롭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알리고 추후 파트너링을 위해 접점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회사들 간의 접촉과 기술 이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매년 120여 개 국가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국내에서는요. 제약 중견 기업이죠.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네오 이뮨텍, 브릿지 바이오, 바이젠셀, ST큐브 등 이렇게 굴지의 14개 기업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면역 항암제가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학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로 발표할 주제는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와 이중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면역 항암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것을 돕는 약물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암세포가 면역 체계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걸 막는 게 바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들은 일종의 블루오션 전략으로 새로운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한양행과 지노맨 컴퍼니, 파맵신, AB온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번 행사에서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갖는 분야이죠. 이중 항체 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 항체 치료란 하나의 항체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면역세포를 증강시키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이중 항체 치료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현재 수십 개의 임상 2,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주목해야 할 신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ABL 바이오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임상시험으로도 결과를 도출해내서 기술 수출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종목들의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미국 암학회 관련 소식 또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미국 암 연구 학회 관련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용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3대 암 관련 학회죠. AACR이 개최됩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게 3대 암 학회로 열리게 되고요. 통상 그 전임상 단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는 물질을 발표하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대 암 학회다 보니까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선행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부 강세를 나타내는 점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8일에서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초기의 연구 결과 자체가 학회의 주요 이슈다 보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기술 수출 이전 단계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임상이 많이 진행됐기보다 이제 전임상 단계 이전에 이 연구를 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 단계를 발표를 하게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한 부분으로는 발표될 국내 업체의 연구 결과가 두 개의 중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 부분, 두 번째로는 이중 항체 부분입니다. 워낙 면역 항암제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주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정도 단계 이상의 진척은 나갔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그 AAC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가 발표를 한다는 점에서도 한번 주목할 만한 학회라고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중견기업이죠.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이 암 학회에 대거 이제 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K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두드러지길 바라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면역 항암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30조 규모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적으로 이 30조의 시장 규모 자체가 뚜렷하게 성과가 내고 있는 게 미국 쪽 기업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최소한 한 3조 이상의 매출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주목이 네. 되고 있고요. 이중항체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가 다른 부분에서 기술 수출이 올해 이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주가가 강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중항체 부분과 관련해서 ABL 바이오가 또 발표를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전통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약 부분에서도 강자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같이 퍼포먼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있고요.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로 한번 보여진 측면이 있다 보니 또 다른 요소로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게 종양 특이적 면역 활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암에 대해서 효과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타켓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하반기에 임상 1상의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임상 1상이라고 하면은 초기의 임상 단계인데 이게 네. 환자 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환자의 진척 단계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일상이라고 하면은 전임상 단계 이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동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상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물질 자체가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고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상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제가 아까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면역 항암 관련해서 고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입니다. 물질 자체가 이 특정한 그런 T세포라든지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데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주 쉽게 특정 물질이 그 좋은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그 암세포만 해서 이렇게 잡아먹고 소멸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전임상을 한 걸 또 얘기를 한다고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를 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두 기업의 공통점을 보자고 하면은 연구 성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계속 쌓여오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유한양행 ABL 바이오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이미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회의 기대감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제약 바이오가 약할 때 기술 수출을 했었어요. 통상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매출액의 규모만 보기보다는 로열티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수취하는 기간 그런 여부가 중요한데 그 ABL 바이오가 그 올해 초에 기술 수출했었던 거는 로열티가 상당히 기업에 유리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통상 기술 수출을 할 때 그 가지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기술 수출을 한 거는 조금 주는 쪽이잖아요. 수출인 거는. 그런데도 뭐 로열티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구조라든지 그 부분이 ABL 바이오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만약에 이 물질의 임상의 진행을 실패했을 때 로열티 수치가 그 뒤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반환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ABL 바이오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됐다 보니까 주가가 당시에 상승을 했었죠. 네. 시장이 좋지 않았고 제약 바이오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한 차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그럴 요인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의 진행 자체가 원래는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임상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여기 연구 인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 계속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따로 CRO 업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데이터 같은 경우를 뭐 계속 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이제 임상의 성공에 낮은 가능성을 두고 비용을 계속 투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임상의 진행 단계보다는 기술 수출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네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는 뭐 기술 수출보다는 임상 진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번 미국 암학회 4세대 항암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항암제 시장의 규모와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관련주 우리나라 기업 외에 또 있을까요?
이게 통상 처음에는 세포 독성과 관련해서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이게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그 아주 강한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세포를 죽이는? 네네. 예.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게 이제 표적 항암제였어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특정한 표적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항암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면역 항암제로 넘어왔거든요. 현재가 그런 단계고 네. 글로벌적으로 그 킴리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몇 천만 원대 비용이 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항암,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쓰기 힘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보 적용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좋은 측면이 있고요. 이 킴리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머크사, 미국의 머크사 같은 경우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한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측면이 있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일단은 선두 자리에 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직 임상은 진행된 부분은 없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좀 넘어가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그러한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의 중심은 한미약품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에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다.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해외에 이제 그 유능한 업체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조업처럼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초기에는 인식을 했었는데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구조를 보니까 조금 기업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ABL 바이오와 비교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그 항암제에 대해서도 뭐 개발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하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3상까지 진행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암 학회 개최와 관련해서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2022년은 제약 바이오가 이끌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가 작년 초 대비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약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제약 바이오가 원래 꿈과 희망을 품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제약이랑 바이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뭔가 병이 있는 걸 다 치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주가에서 좋아하는 그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목표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치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 열광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특정한 물질이라든지 진행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뭐 10배가 나는 종목도 있었고 네. 그러한 주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기대감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제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더욱 더 하락을 하는 걸 한 3번의 차례로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 입장만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상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구나라는 인식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그러한 기대감을 주가에 투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주가가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은 그런 산업에서 제약바이오의 대체가 되는 업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부진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3상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글로벌사와 그 제휴를 통해서 그 임상의 진행 단계 같은 경우가 좀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제약바이오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시장에 그 꿈과 희망적으로 더 매력적인 네. 업종으로 수급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그간 좀 시장에서 과대평가를 받고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자체가 좀 벗어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부진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데 네. 그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지수의 방어주 성격으로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의 변동이 커진다고 하면은 약간의 지수 방어용 측면에서 뭐 수급의 유입 그 정도? 가능성이 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제약 바이오 뭐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시각을 그 의료기기 업종까지도 좀 확산해서 제약 바이오군을 네. 함께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 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그 세포 같은 경우 뭐 비만 세포에 대해서 체지방이 높아졌는데 체지방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기라든지 네. 예, 그런 쪽으로 확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의료기기까지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은 제약 바이오주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걸 대비해서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네네네. 되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좀 넓게 이렇게 펴서 네. 미용과 의료기기 쪽으로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님의 탑픽 종목을 하나 꼽자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살펴볼 게 뭐 NK맥스라든지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죠? 각각의 특정 뭐 물질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 액체 부분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NK맥스라는 NK 세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암 치료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그 공통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두 개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암 학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 투자 관점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이 시간은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 이어갈 겁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베스팅 코리아 민푸름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뵙는데요. 오늘 시장 한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흐름
미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증시가 연달아서 좀 급락세,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반등이 나왔어야지 맞습니다. 미증시나 우리나라나. 근데 이제 미증시가 강보합으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강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장 초반에는 지금 외인과 기관이 양지수 모두에서 동반 매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좀 키우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2,700선을 좀 길이길이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역시 답답하죠. 지금 이번 주 연속 4거래일 이상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서는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장, 어제, 그제 같은 장에서는 사실 쉬어가는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는 사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매수와 손절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중심을 잘 잡으셔서 좀 이렇게 시장 관망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오늘 장 키포인트도 함께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장 키포인트는 역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주도 섹터가 딱히 뚜렷하게 좀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이제 뭐 컨텐츠 관련,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으로도 이제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갔으면 좋은데 오늘 이제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 이제 NHN 벅스나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이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인데 이쪽이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미래의 어떤 교통수단 이제 에어택시 같은 것을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 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포스트 엔데믹을 외치면서 이제 리오프닝 주들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는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볼 겁니다. 오늘 6가지 키워드를 찾아주셨는데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식스센트 시간입니다.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실적 호조를 냈습니다. 2차 전지 꼽으셨고요. 또 인수위가 미래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UAM, 윤 당선인이 한국 바이오산업 투자 당부를 했다라는 소식에 바이오주 꼽으셨고요. 김 총리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결론지었다. 뷰티 관련주,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뷰티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열혈 강호 글로벌 흥행 소식에 룸투코리아 주가가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는데 게임주,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인 싸이월드까지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선정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엔캠, 베셀, 네오 이뮨텍, 큐젤, 룸투코리아의 NHN 벅스까지 꼽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하셨을지 화면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엔캠, 룸투코리아, 네오 이뮨텍을 가지고 오셨군요. 예, 먼저 엔캠부터 보겠습니다. 의견, 고인지 스탑인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엔캠은 지금 고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엔캠이 이제 엔캠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니켈 가격 급등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을 짚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이제 좀 계속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엔캠은 여기서 또 특히나 전액 기업이죠. 전액 기업이고 국내 1위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장마감 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업종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모습으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사이버 로데오라는 이벤트를 개최를 하죠. 그 텍사스의 이제 공장 개장을 축하하는 의미로 하는 이런 이벤트인데 텍사스 공장이 이게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서 2차 전지도 그만큼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뜨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4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엔캠이 주 고객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SK온이 터키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터키랑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전에 공장을 하나 더 세우는 돈으로 이 4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감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저는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엔캠이 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죠. 엔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고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키워드 볼게요. 이번에는 네오 이뮨텍입니다. 미국 암 학회에 참여하는 소식이다, 참여하는 기업이다라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오 이뮨텍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고입니다. 네, 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나 이제 제약 관련주들을 이렇게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죠.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몰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 진입과 매도가를 잡는 게 결국엔 차트 분석이 약간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네오 이뮨텍은 이 세 가지 박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존슨앤존슨 CEO와 면담을 하면서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당부하는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이런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특성상 어떤 신약의 임상 결과나 어떤 허가,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이런 특이 이슈, 특이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에 사실 반영이 되거든요. 기대감만으로 하다가 만약에 임상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 나와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한 급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인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T세포 증폭제를 이제 병용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는 게 주제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단기간 정도는 이 이슈가 수급이 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고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오 이뮨텍 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게임 쪽에서 종목을 선정하셨습니다. 룽투코리아 최근에 주가 급등락이 심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스탑이요. 네. 룽투코리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이뤘죠. 이런 급등이 따라오면 급락이 나올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룽투코리아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열혈 감호 글로벌이 흥행을 함에 따라서인데요. 이게 이 게임에 대한 열혈 감호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실제 이제 이 흥행을 한다는 소식, 그 뒤에는 재료가 소진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보름 사이에 140% 이상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 들어와 있을지언정 저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한한령이 해제돼서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게 결국엔 메타버스와 NFT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룽투코리아 지금 재료 소진될 확률이 높으니 룽투코리아를 대신하는 더 좋은 게임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펄어비스도 있고요. M게임이나 YJ 게임즈 이런 식의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룽투코리아처럼 시세 분출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급등세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할 때에는 조정이 온 후에 반등할 때 시점에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중이 작다 싶을 때만 추매를 진행하셔서 안정기가를 하시든 아니면 이 룽투코리아가 이 열혈광고 글로벌 흥행에 맞서서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이 열혈광고 글로벌에서 이 관련 NFT 상품이 나온다거나 실제 NFT까지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급등세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게임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드라마에서도 지금 NFT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NFT는 저는 당연히 따라오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픽토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제 이 소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룽투코리아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룽투코리아는 지금 자리 이제 스탑 자리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지금 시장이 추가 매수도 아니고 손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관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다음 주 흐름 어떨지 예상을 좀 하고 투자 전략을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는 저는 사실 이 미증시가 연달아서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측면에서도 그동안 1, 2월 달, 3월 달까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대신 이 코스닥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주도가 됐었는데 저는 다음 주쯤에서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 좀 무거운 이제 기술주들, IT 종류들이 이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전히 2차 전지는 다음 주를 넘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공급난은 계속 지속돼 왔으나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 엄청난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좋게 보여줄 거라는 컨센서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저는 좀 승풍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오히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받던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재료가 이제 소진될, 이제 지속이 될 타이밍은 조금 늦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저가 매수, 저평가되어 있는 고밸류에이션 가치를 높여 있는 종목을 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마감을 한 2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어제 대비 0.23%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700선을 다시 올라오면서 2,700선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실까요? 오늘 미증시 상승 소식에 국내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면서 장중에는 코스피가 2,686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2,702포인트 선에서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예,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세로 대응을 합니다. 3,79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3,74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이고요. 기관은 282억 원 순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마감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장 중에는 찍기도 했는데 다시 6만 8천 원 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 대비 컨센서스가 굉장히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0.69% 상승, 43만 9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그 밖에 SK 하이닉스 오늘 약세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1.5%대 급락이네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 대비 강합니다. 0.75%까지 올라오면서 934.89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 보시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는 924까지 낙폭을 느렸었는데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930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매매 동향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네요. 523억 원 순매수가 기록 중이고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4월 8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상승 마감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의 한수 이정수 대표 연결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묻겠습니다.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신의 한수를 어제는 이제 방송 새로운 평점 때문에 제가 어제는 빠졌었는데 어제 아침서부터 저는 실전 매매 정책에 나와서 현금화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도 저는 현금화 전략을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 30% 정도의 현금화 전략은 어제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장 전서부터 해서 이제 현금화 전략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8시 28분부터 저는 현금화 전략을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장전에 현금화 전략을 조금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줬는데, 일단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조정 시그널은 이미 어제 시작이 됐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반등을 줘도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되는 자리지 반등을 주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반등 주고 다시 되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폭락장, 하락장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박스권장의 느낌이기 때문에 밀리면 밑에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 날이 이제 목요일 날이죠. 포지션 자체가 하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고, 밀릴 때 소비주들이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잘 노려보고 있다가 옵션 만기로 전후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좀 싸게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밀릴 걸로 본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지수가 살짝 반등 줬죠. 제가 볼 때는 속임수예요. 속임수는 하루 이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밀리는 게 맞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까지 났어요. 그렇죠. 코스닥 플러스 났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 그다음에 손실이 적은 종목들은 현금화를 20% 30% 정도 내에서 해주는 게 그게 좋은데 지금 벌써 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시간 외에서라도 수익 난 것들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했다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두고 지수가 밀리면, 그러니까 뭐 밀리어봤자 뭐 2,600이죠 뭐. 2,600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서 밀리면.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방 포지션은 2,600이 아닙니다. 2,500 이하로도 지금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2,500으로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다음 주 옵션 만기로 갔을 때에서 외국인들 하방 포지션을 풀 수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냈을 때 그러면은 이제 2,600 정도가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으로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이거는 다음 주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고만 좀 사거나 주식을 고만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600에서 2,500 혹은 그 밑으로도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나 포지션을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옵션 만기 뭐 하루 이틀 두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면은 쟤네들이 분명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정리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쨌든 지금은 덜 깨지는 게 중요하고 뭔가를 지금 벌려고 들어가거나 물타기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조정받은 지 이제 이틀 됐어요. 3월 16일 날에 제가 시장 바닥을 쳤다 복수회장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17일 동안 잘 버텨주고 올라왔었고,
그래서 17일 동안 올라갔던 시장에서 이제 이틀 빠진 시장인데 조금 빠지는 게 좀 덜하죠. 그래서 한 며칠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줄지 말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현금화를 50%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더 할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반등 주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줘봤자 되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전하게 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기 전에서는 막 종목들을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사고 팔고 매매 대응해서 저점 매수. 어쨌든 현금화가 지금은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삼성전자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달 들어오면서부터도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수익이 안 날 거다, 더 떨어질 거다, 빠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싸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 살 거면 차라리 다른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장이 끝났으니까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490만 주를 팔았고 기관들도 여전히 던지고 있고 다 던져요 계속. 연기금이나 그나마 26만 주를 매수를 좀 들어와 줬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돌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그렇고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잠정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일단은 뭐 미국에서는 계속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를 했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제 기술주들 뭐 인텔, 퀄컴, 엔비디아 다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일단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많이들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저는 이미 그 얘기를 미리 좀 얘기를 했었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실적은 그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 소문나는 그런 것들은 주식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실적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순진한 그런 생각인 거고요. 아무도 몰랐을 때 실적이 나쁜 줄 알았는데 좋았네?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랬을 때나 반영되고 올라가는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좋은 그런 이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잠정 실적 결과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 24조 1천억 원 정도 기록했다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76%, 50% 이렇게 각각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죠. 그런데도 주가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접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외면하라고 손절하고 던질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은 수요일 부분들도 악재가 있고 GOS 논란도 여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 그때는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LG전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똑같은 이슈입니다. 근데 얘는 올라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어제 잠정실적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1분기 매출이 21조 1,09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잠정치인데 집계가 됐죠. 잠정실적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역대 지금 최대치로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직 하락 추세대를 넘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서 현금화를 하는 물론 수익이 난 사람들 기준이죠. 손실이 난 사람들이야 뭐 좀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지만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죠.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팔아서 내지는 뭐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나아서 그런 것 같고 뭐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매도 사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프로입니다. 자,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올라올 때 제가 팔라 그랬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카프로 수익인데 뭐 갖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왔으면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월 2일 날에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4,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11.1% 오늘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이유는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 분명히 다시 되밀릴 겁니다. 반등조도 되밀릴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지금 종목도 올라온 것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서 옵션 만기가 지나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은 그래도 80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이정수 파트너와는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또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